이제 61번 문제에서는 공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버그, 보안 취약점 등 설계상의 결함을 이용해서 의도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절차나 일련의 명령 또는 프로그램, 이런 건데요. 일종의 그 해킹을 위한 이런 의도된 그 코드를 말하는 거죠. 뭐 악성 코드 뭐 이런 건데, 익스플로잇이 답이 되겠는데요.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취약점 공격이라는 의미예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존재하는 취약점, 거기를 통해서 악용해서 우회하거나 권한을 탈취, 그다음에 보안 연구에서 취약점 검증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할 때 이런 동작들을 취약점 공격,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런 해킹 기술 중에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버퍼의 사이즈가 있겠죠. 근데 버퍼의 경계를 넘는 데이터를 밀어 넣음으로써 버퍼 옆에 있었던 인접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러면 오작동을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코드 실행이나 시스템 크래시, 데이터 변조 이런 걸 통해서 사고를 치는 그런 방법이 버퍼 오버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인젝션이라고도 하는데 SQL을 삽입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게 SQL 명령어 아닙니까? 그 SQL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될 위치에서 엉뚱한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격자가 입력 폼에다가 SQL문을 삽입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격 기법이다. 정상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면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창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인데 XSS라고 하죠. 크로스. 요거 이제 크로스의 발음이 X로 나기 때문에 XSS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자가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sab입해서 사용자가 그것을 보았을 때 이벤트 발생을 통해서 사용자의 귀정보, 개인정보 이런 걸 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뭐 게시판이라든지 글쓰기 뭐 이런 기능에, 그러니까 이 사이트 내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창구가 있어요. 그런 창구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른 이벤트나 이런 명령 덩어리를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다른 정보를 빼내는 이런 창구 역할로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C 언어 문제이네요. 여기서 살펴보면 캐릭터 A, 그러니까 A에는 문자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C 언어의 특징이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이 좀 자유스럽다. 자유스럽게 넘나들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타입은 큰 타입하고 섞여서 연산이 이루어졌을 때 작은 타입이 큰 타입으로 맞춰주도록,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타입이지만 이게 큰 타입으로 변형돼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릭터 A, 그러면 이런 메모리에서 A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보통 이게 절대번지가 1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번지인데 그 절대번지 중에 어떤 특정한 위치를 A라고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 A에다가는 라지 A를 담을 건데 여기다 A에다가 라지 A를 주면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담질 않고 여기다가 연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1바이트짜리 타입이고 얘는 정수 아닙니까? 정수는 인티저인데 인티저는 보통 4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1이라고 하는 것은 4바이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더 크죠? 크니까 얘가 이런 형태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쪽으로 변신을 해요. 그러면 A가 인티저로 변신한다는 건데 A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은 01000001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1바이트니까 8비트만큼.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아스키 코드를 표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에서 대문자 A는 존 디지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원래 아스키 코드가 7비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앞에 0이 붙는 거예요. 확장성으로. 그럼 이제 8비트로 인식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인티저로 값을 환산하면 1, 2, 4, 8, 16, 32, 64 위치에 해당되잖아요. 64와 1을 더하면 65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A가 65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1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66을 담을 때 어디다 담았느냐 하면 요 방에다 담았잖아요, 지금. A에다 담으라고. 이렇게. 근데 A는 캐릭터 선언이잖아요. 방이 요만한데 여기다가 4바이트짜리 66을 담으면 원래 이제 4바이트짜리는 00000000 이렇게 바이트 하고 그 뒤에 01000010 이렇게 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했으니까. 그러므로 바이트 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가 잘리고 이것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저장이 됐겠죠. 왜냐면 캐릭터 방이니까 B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를 여기 B가 들어있는 A를 데시말로 찍었다는 말이에요. 데시말 값을. 십진수로 이걸 찍어라. 그럼 B는 십진수로 찍히려면 얘가 다시 인티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인티저로 변환이 되면 66이라는 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해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스키 코드의 십진수로 65이고 여기다 더하면 66이 되는데 그것을 십진수로 찍어야 되니까 결국은 6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C 언어 프로그램이 또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인티저로 선언이 됐네요. A, B, C 그리고 다시 인티저로 R1, R2, R3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R1, R2, R3에다가 값을 담는데 오른쪽에 있는 걸 연산해서 결과를 담을 거 아닙니까? 인티저로 담기겠죠. 인티저는 숫자로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산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네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관계 연산자가 먼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논리 연산자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관계 연산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면 왼쪽 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합당하죠? 왜냐면 B가 4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관계 연산 하나에서 true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C가 2다. 2와 같다. 이런 표시예요. 근데 C는 2가 맞죠? 그러므로 여기서 true가 발생하고 요건 OR이라는 소리입니다. OR. 그러니까 true가 OR 됐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true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이 true 값은 1이고 false 값은 0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1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아래 것을 본다면 괄호가 먼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명령이 수행이 될 텐데 괄호 안에 A가 0보다 크다. 3이니까 0보다 크다가 합당하죠. 그리고 AND 되기를 B가 5보다 작다. B가 5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합당하죠. 그러면 참과 참이 AND 됐으면 참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참은 1로 대치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1이 들어가요. 이건 not C를 말하는 거예요. C는 2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참이 됩니다. 근데 참의 반대는 뭐겠어요? 참의 반대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짓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 값은 0으로 대칭되니까 숫자로 바뀔 때 0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개를 더해서 십진수로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설명에서도 그렇죠. 먼저 요거하고 그래서 1이 반환돼 1이 반환된 거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AND를 하면 참이고 그래서 여기도 1이 발생하는 거고요. C는 참인데 그것을 not C 했으니까 거짓이 되고 false가 되고
false는 0 값이니까 0이 전달되면 110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C 언어가 또 나왔는데요. 이것은 배열 문제네요. 배열의 초기값을 미리 할당한 겁니다. 3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2층에 3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값을 할당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ARR이라고 하는 배열이 구성된 거예요. 그런데 포인터가 3개가 만들어졌네요. 포인터 변수가 4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영방, 일방, 이방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만들어졌죠. 거기는 지금 비어 있어요. 널 비어 있는데 1차원으로 했으니까 얘도 맞춰서 그려볼까요? 맞춰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이해가 쉽겠죠. 0, 1, 2 포인터 방이 3개가 있고 널 비어 있다. 그런데 P에다가는 ARR을 담아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ARR이라고 하는 것은 어레이의 시작 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레이의 시작 번지라고 하면 요 시작 번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P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 텐데 데시말로 지금 찍고 있어요. 2개를 출력했으니까 여기 좀 보기 중에 2개 들어가 있죠, 다들? 자, 여기는 P의 0번째 플러스 1 했습니다. 요 괄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안에 게 먼저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의 0번째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에다 하나를 더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더하면 ARR 값을 구하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하라 이렇게 되겠죠. ARR이 만약에 10,000번지라고 치면 얘가 10,000번지인 거예요. 얘가 10,001번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값 ARR 플러스 1이 여기인데 여기서 가리키는 값이 누구냐? 이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르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의 1방 여기인데요. 여기서 2개를 더 지나간 만큼의 포인터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2칸이 더 지나가면 지금 배열로 잡혀졌잖아 이게. 그러니까 P 0번째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P1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러면 만일, 만이, 만삼. 얘가 만삼번지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만삼번지로 2칸을 더 가라. 그러니까 만삼, 만오, 만오번지가 되겠죠. 거기가 가리키는 곳. 얘가 가리키는 곳에 가. 지금 얘가 지금 P1은 ARR 아랫방이니까 만 3이 됐고 거기서 2칸 더 갔으니까 만 5번지가 됐고 만 5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값은 6이잖아. 얘가 가리키는 값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플러스 2가 가리키는 값이 여기서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값이 이것이 된 것처럼 그걸 찍으면 2하고 6하고 더해서 출력을 하면 8이 나오니까 얘가 답이거나 이렇게 좁혀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따라가 보자고요. 괄호 안에가 먼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처리된다고. P라고 하는 것은 요 시작 번지인데 거기다가 어레이를 담았으니까 당연히 어레이 값이 10,000번지라고 가정하면 여기 10,000번지가 되는 거고 10,000번지에다가 0을 더하게 되면 10,000번지가 되는 거죠. 10,000번지가 가리키는 값이 누구냐? 그건 1이잖아요. 10,000번지가 가리키는 것의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11번지, 만 1번지가 가리키는 곳을 말해요. 요게 먼저 처리가 될 테니까, 만 1번지는 요건데, 요것이, T가 가진 값은 만 번지라서 만 1번지. 이거는 만 1번지로부터, 만 1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값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3값이 되나요? 그래서 만 3번지 값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것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더해주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표를 보면서 한 칸씩 접근을 해볼게요. 설명했던 걸 잘 기억을 하세요. 어레이는 2층으로 포인터는 3개지만 지금 2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방은 어차피 사용을 안 합니다. 널이 다 처음부터 널을 줬기 때문에 두 개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0번째 층이 가리키는 건 요 위치를 가리킬 거고 거기서부터 한 칸 떨어진 위치 값은 2가 될 거고 이 원은 여기를 가리킬 텐데 여기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부터 두 칸을 더 떨어지니까 즉 여기를 가리켰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방을 두 칸 떨어지니까 요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더해진 거죠. 요번에는 어, 플러스 1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P는 P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곳. 그러면 요 위치가 된다는 거죠. P 플러스 1. 여기가 P니까 P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건 여기가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0번째 방을 의미하니까 4가 되네요. 그리고 P 플러스 1에서 1만큼 그러면 요 방을 말하죠. P 플러스 1이 6이니까 P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것에서 하나만큼 더 가는 위치 그러면 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5 값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5 값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9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배열해서 다시 한 칸 더 넘어가서 볼게요. 배열해서 보면 이렇게 P0 요 자리를 의미하죠. 요 자리.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P0로부터 한 칸이 더 갔다면 P1이 되는 거죠. P1. 그래서 P1은 다시 P0는 요 방을 의미합니다. 요 방보다 한 칸 더 지나간 곳이 가리키는 곳. 그래서 이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1으로부터 P1은 여기를 의미하고 두 칸만큼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돼서 6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위치에서는 8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ARR 플러스 1 이것은 바로 이걸 말하죠. P가 ARR을 먹었으니까 ARR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게 되면 ARR은 여기고 ARR 플러스 1은 그 아래층인 여기가 될 테니까 얘가 이제 ARR의 0번째 층, ARR의 1번째 층이 돼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P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0을 더했으므로 그냥 그 자리 자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RR 플러스 1이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곳은 요 아랫줄인 여기가 되겠고 거기서부터 한 칸 더 갔으니까 한 칸 더 가면 요 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이 가리키는 값을 말하고 있으니까 5가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가 선택이 됩니다. 그걸 더해서 9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종합해 놨는데요. 보는 것처럼 메모리가 주어질 때는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 메모리 공간에는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겠죠? 이건 우리 머릿속에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2차원 배열인 거고 실제 컴퓨터 속에서는 이렇다 해도 이렇게 1차원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번지수가 이렇게 절대 번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자체의 값은 이렇게 0층에 0방, 0층에 1방, 0층에 2방, 그다음에 1층에 0방, 2방, 1방, 2방 이렇게 배치가 세로로 구분이 돼서 배치가 됐죠. 그러면 이제 주소값은 포인터니까 포인터도 ARR이라고 하면 그게 ARR의 0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0방에다 한 칸 더 가면 여기고 0방에다 두 칸 더 가면 여기인데 ARR의 1방을 말하면 이게 바로 이제 ARR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요 방을 의미하죠. 그리고 요렇게 얘기하면 요 방을 의미하게 되죠. 그게 가리키는 곳의 값은 4와 5가 되죠. 그래서 평면 2차원 배열도 평면으로 놓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실행 결과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선 여기서 보면 A의 인티저인데 97,
65 이렇게 들어있네요. b는 3.14인데 3.14지만 이게 인티저잖아. 그러면 3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c가 인티저로 선언이 됐고 a를 담았어요. a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값이 그냥 들어가서 65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캐릭터로 찍어줬죠? 이거는 이제 데시말로 찍었고 a를 캐릭터로 찍었어요. a가 가지고 있는 게 97인데 97이라고 하는 것은 0, 110, 0001 여기에 해당되죠? 1, 2, 4, 8, 16, 32, 64 그러므로 97이에요. 존이 110으로 구성되는 첫 번째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 A에 해당됩니다. 97번째 글자가 아스키 코드 값에서. 그러므로 이 A가 이거는 변수예요. 변수 A가 가진 건 스몰 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로 원래는 97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쇄를 할 때 캐릭터로 찍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A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A, 다 A가 나와 있네요. B는 3.14였지만 지금 3만 담겼다고. 3만 출력돼야 되겠죠.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C는 데시말로 찍으라 그랬는데 C 값이 A를 담아놨잖아요. A는 여기서 지금 65였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갔으므로 65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값이 출력된 것이 A 3 6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C 언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A, B, C의 값이 주어졌고요. 인티저로 T1, T2, T3가 주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논리값이 들어가고 있어요. 논리값은 1 또는 0으로 여기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A and B, 이 and는 논리값을 찾아낼 때 참, 거짓을 물어보는 겁니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오겠고 참은 1로 인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값들이 A랑 B라고 했는데 A든 B든지 간에 컴퓨터에서는 0만 false로 인식을 해요. 0이 아닌 것은 다 true 값으로 not zero는 다 true 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가 값이 0이 아니잖아. B도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이 발생했다는 거고 1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논리연산에서. 그러니까 값은 1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 B는 1이라는 거죠. 1.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래서 OR을 해도 1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C 값은 12라고 했지만 이게 12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참이에요. 참인데 참의 반대라 그랬잖아. not 참. 그러면 false가 되는 거죠. false는 0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값은 2가 되겠네요. 이거는 앞에서도 풀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설은. 자, 이번에는 자바 문제인데요. 자바에서 while 그 반복문을 이 조건이 만족할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y가 이미 6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6은 그럼 불만족일 때 빠져나온다고. 언제 불만족이냐? 논리값에서는 불만족이라는 것은 0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0이 아닌 것들,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어요. 6이든 0이 아닌 것은 참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y 마이너라고 되어 있지만 참으로 인식하겠죠. 그러므로 x를 하나 늘어나게 하면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그런 결과를 본다면 이 값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while이니까 반복하러 갈 거 아니에요. 반복하러 가는데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y가 마이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5로 변해 있겠죠? 그래서 또 늘어나면 3이 되고 올라가면 얘가 4로 변할 거고 4가 되고 올라가면 얘가 3으로 변할 거고 5가 되고 올라가서 2로 변하면 6이 되고 올라가서 1이 되면 7이 되고 올라가서 1까지는 실행이 됐죠. 참이니까. 근데 올라가면 0으로 변하게 되고
0일 때는 이걸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돼요. while은 만족할 동안 반복하는 거라 불만족하면 이 아래 걸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x 값은 지금 7까지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system out print line 이 값을 이제 출력하라는 거예요. x는 x 값을 지금 찍었죠. 그럼 x 값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y는 하고 y값을 찍어줘야 되는데 y값은 지금 0인 상태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바의 경우 while 조건식이 불리언 값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불린 타입이 아닐 경우에 이거는 unsolved completion problem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 y 값을 줄 때 y 값이 0보다 마이나 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돌아라. 이런 식으로 연산식으로 줬더라면, 그러니까 관계 연산식이죠. 관계 연산식으로 줬더라면 수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명령을 처음부터 수행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y는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증감 연산자를 사용한 이거 감소죠. y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용해도 인티저형으로서 결과값이 불리언형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C 언어에서는 타입을 상위로 맞춰준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자바에서는 논리값은 논리값으로만 인식을 하지 인티저 값을 논리값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C 언어에서 반복을 돌았다면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만 자바에서는 처음부터 오류가 발생한다. 왜냐면 while에서 논리값이 없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는 파이썬이네요. 데이터 타입 중 시퀀스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며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며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주어진 순서에 따라 저장할 수 있으나 저장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파이썬에서 주어지는 데이터 타입들인데요. 세트형, 이거는 중복된 원소를 허용하지 않는 집합이다. 리스트형, 이거는 크기가 가변적으로 선형 리스트로 이게 이제 요 안에 값들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거고요. 튜플형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에 선언된 값에서 값을 생성, 삭제, 수정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를 튜플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요소가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사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키와 값으로 구성된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다. 그럼 여기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튜플형이 답이 돼야 되겠죠? 다시 자바 문제인데 여기서는 수행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카운트는 0으로 초기값이 할당이 되고 do while 이런 구조에서는 while이 밑에서 물어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건식이 나오죠. 밑에서 물어봤죠. 그러면 불만족하더라도 한 번은 수행하고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NT 풀풀 이렇게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1이 됐겠죠. 0이었다가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카운트가 0보다 작은 경우면 내려라고 했는데 지금 카운트가 1이 됐기 때문에 작지 않죠? 그래서 작을 땐 올라갈 건데 작지 않으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카운트가 1이냐? 그래서 1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카운트를 또 하나 늘어나게 해요. 그러면 이 값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건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할 때는 이쪽만 하는 거고 이건 불만족할 때 하는 거니까 이쪽은 수행되지 않았죠. 그러면 카운트를 데시말로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do while 구문을 수행할 때 무조건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일이 일단 됐어요. 그리고 false이기 때문에 탈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또 늘어나게 해서 찍었으니까 2자가 출력이 된다.
자, 요번에는 좀 그 코드가 기네요. 코드가 길어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는 반복문이 등장했는데 0부터 랭스, A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A의 랭스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늘어나면서 도는데, 문제는 지금 퍼블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함수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메인부터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가 rs 함수와 pca 함수가 있는데 먼저 메인부터 수행을 해서 따라가야 되니까 캐릭터라는 방이 만들어졌고 배열에 이런 출력값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s를 수행하고 rs는 여기에 있죠. rs c를 이거는 실제 인수예요. 실인수 파라메터가 실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가인수가 되겠죠. 얘가 받아요. 이 캐릭터 A, C를 보냈지만 A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방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C 값의 시작 번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이쪽에 와서 0부터 A의 랭스, A의 랭스는 여기서 A는 C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와 동일합니다. 랭스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개가 되겠죠. 7개. 7개보다 적은 데까지 도르라고 했으니까 0부터 6까지 가게 될 겁니다. 0부터 6까지 7번을 회전하게 될 건데 먼저 A의 I가 0번째라는 거지. 지금은 0이니까 0번째가 B와 같으냐?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else if i 0인 a 랭스 마이너스 1과 같으냐? 아니죠. a 랭스 마이너스 1은 6이니까 같지 않아요. 지금 맨 마지막 방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니까 else로 넘어와서 이것이 수행됩니다. 그러면 ai 0번째 방에다가 1번째 방을 담으라고 그랬으니까 0번째 방에다가 1번째 방을 담으면 B가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그걸 반복해야 돼요. 지금 7번을 돌아야 되는데 한 번 돌았으니까 이번에는 I 뿔뿔 1 값을 가지고 갑니다. I가 1인 거죠. AI가 1번째 방이 B냐? B에 해당되죠. 그러므로 여기다 C를 담으라. 여기다 C를 담으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는 else 쪽을 수행하지 않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반복으로 올라가서 포문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2가 될 차례죠. 그럼 두 번째 방이 B냐?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방이 아니라 0방, 1방, 2방이니까 2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2방이 B냐? 아닙니다. 그래서 L즈로 가는데 마지막이냐? 아니죠. 그래서 이리 와서 뒷방을 앞방으로 담아라. 이 방에다가 요걸 담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i는 2가 돼 있고, 요 방이네요. 2방이 됐고, 거기다가 그 뒷방을 2방으로 담으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가 들어오는데, 원래 D방이었지만, D가 들어있었지만, D가 덮어 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i는 이번에는 3이 되겠죠. 3이 되면, 세 번, 3방이 B냐? 0, 1, 2, 3방이 B가 아니죠. 아니니까 else로 왔고, 마지막도 아니니까 else로 왔고, 뒷방을 담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와서 A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얘가 4가 될 거고, 4방이, 4방이, 요거 4방인데, 4방이 B냐? 아니요. 마지막이냐? 아니요. 그러면 뒷방을 땡겨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올라가서 얘가 5가 됩니다. i가 5가 되는 거죠. i가 5가 되면 요 방을 의미하게 될 텐데, 그게 B냐? B 맞잖아. B 맞으면 거기다가 C를 담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빠져나오죠. 그러면 올라가면 6이 됩니다. 대망의 6까지 왔는데 6이 됐는데 6번째 6방이 6방이 7번째죠. 6방이 B냐? 아니요. 마지막이냐? yes. 마지막이 yes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앞에 거를 담으래요. 앞에 거는 지금 C가 있는데 C를 담으면 C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닫았으니까 리턴을 안 해주고 닫아도 돼요. 왜 리턴이 필요 없냐? 배열은 이 방을 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방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리턴을 안 하고 와도 껴져 있어요. 그리고 PCA를 만났는데 PCA는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와야지. 왔는데 요 C를 보냈는데 A가 받은 겁니다. A가 받았으니까 똑같이 또 진행이 되겠죠. 반복해서 0방부터 6방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를 해요. 이 프린트 라인과 프린트의 차이는 프린트는 한 줄에 계속 찍는다는 것이고 라인이 붙으면 아래줄로 내려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현재 이걸 계속해서 A, I번째 방을 쭉 출력을 해라. 0방부터 6방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리턴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나면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수행된 결과를 끝내고 그래서 이 값은 BCD 여기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걸 골라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설명은 앞에서 한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